31번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이 주주로부터 현물 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주식을 출자자에게 교부하는 날이 취득일이다. 맞습니다. 2번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매해 연부금의 불입시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마지막 연금은 지급일 전에 계약이 해약되었다면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된다. 맞습니다. 3.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맞습니다. 4. 개인 간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불명확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5.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 변경이 공부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부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죠. 공부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변경된 날하고 공부상 변경된 날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예,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맞습니다. 2.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맞습니다. 3번 건축물, 주택 아님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맞습니다. 4. 민법 제839조 2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맞습니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아니라 이것은 공사, 준공, 인가일입니다. 인가일.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아니죠.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되어 있고 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개별 공시지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가 됩니다. 그래서 X 2번 모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건축 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틀렸죠? 건축 원가를 참작한 게 아니라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됩니다. X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4. 연부 금액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됐습니다. X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입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옳은 걸 고르니까 3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4번 지방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원칙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므로 예외 없이 항상 신고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예가 있죠. 왜 예가 없습니까? 즉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X 2. 토지의 지목 변경 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이익을 말한다. 차이. 맞습니다. 3번. 개인 간 거래 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실질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안 하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X. 4번. 법인과의 거래 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합니다. X. 5번. 건물을 증축, 개축한 경우 건물 전체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의 가액으로 하지 말고 그 증축, 개축으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이 있죠. 증가한 가액, 증가분. 증가분을 갖고 하는 겁니다.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걸 고르니까 3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X. 2번. 판결문, 법인 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3. 개인 취득자가 시가표준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맞습니다. 4번.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거나 시가표준에 미달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맞습니다. 5번. 지목 변경에 의하여 토지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과세표준이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1. 건설 자금에 충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 이거는 포함됩니다. 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 할부 또는 연부 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로 법인인 경우인 역시 포함됩니다. 3. 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건 포함이 안 되니까 X. 부가가치세는 포함 안 됩니다. 4. 농지 보존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이는 포함됩니다. 5. 토지 매입, 소개 수수료, 용역비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 포함되고 하나만 X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은 36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은 우리 해설에 나왔으니까 해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자, 이 문제는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하고 그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에 해당하는지 그 구분할 줄 아나 모르나 묻는 질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 취득한의 물건의 판매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 자, 이것은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비용입니다. X. 2. 전기사업법 등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역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입니다. X. 3.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역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비용입니다. 4.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 보존 부담금. 자, 농지 보존 부담금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5. 건물 매입 시의 부가가치세. 역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입니다. 다 X고 하나만 O 포함되는 것을 고르니까 3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어요. 이런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장부상의 사실상 소요 비용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그럼 장부상 사실상의 소요 비용,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있죠? 장부상 소요 비용. 나머진 다 과세 표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법인의 A 회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 회사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A 회사의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아래의 금액들은 A 회사의 원장 등이 법인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인 계약 내용,
계약 대상은 건물만 해당한 계약총액 1억 1천만 원, 부가가치세 1천만 원. 이 부가가치세는 이거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건 포함 안 돼요. 이거 제거해 줘야 됩니다. 니은 2017년 5월 1일 계약금 2천만 원 지급. 디귿 2017년 5월 31일 잔금 9천만 원 지급. 그래서 총 1억 1천만 원이 된 겁니다. A 회사가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면 기업,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이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거는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그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는 중개보수하고 건설자금, 중개보수는 포함이 됩니다. 중개보수와 건설자금, 이자, 이것들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두 개는. 그런데 뭐는 포함이 안 되냐? 이 부가가치세, 요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계약 총액, 자, 1억 1000이죠. 1억 1천만 원. 에서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을 빼줍니다. 부가가치세. 플러스,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이자 500만 원. 플러스 중개보수,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100만 원. 그래서 결국 1억 1천에서 1천은 빼주고 요 600은 더해줍니다. 계산을 하면 1억 600만 원이 나온다. 자, 1억 600만 원에 해당되는 게 3번. 1억 600만 원 있죠? 그래서 3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먼저 A법인의 증자전 자산가액 및 주식 발행 현황입니다. 증자전 자산가액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건물이 4억 원, 토지 5억 원, 차량 1억 원, 이걸 다 합하면 총 10억 원이 됩니다. 10억. 자, 10억 원에 대한 과세 표준. 자, 계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식 발행 현황. 2015년 3월 10일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는 5만 주입니다. 5만 주. 그리고 2017년 증자, 이게 증자입니다.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는 10만 주입니다. 갑의 A법인 주식 취득 현황입니다. 2015년 3월 10일, 이거 설립할 때입니다. A법인 설립 시 2만 주. 자, 그때 5만 주였는데 2만 주를 갖고 있으니까 5분의 2, 40%가 갖고 있는 겁니다. 40% 지분. 자, 그리고 2017년 10월 5일 증자로 4만 주 추가 취득. 그러면 2만 주에 4만 주 추가 취득했으니까 6만 주죠. 10만 주 중에서 6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6이니까 60%를 취득한 겁니다. 따라서 갑의 과세 표준은 이 10억 원에 대해서 60%니까 10억 원 곱하기 60%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0.6이니까 6억 원이 결국 6억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억 원을 지문으로 하고 있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40번은 4번 6억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